보톡스는 세로줄에는 효과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나이든 여자에서의 가로줄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우리 목주름은 이렇게 얕은 주름이고 주름을 움직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돌리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목이 피부가 얇고 넓적한 근육에 얇게 비쳐 보인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언제는 나이가 드니까 목이 약간 말라 비틀어진 오이나 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정말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받아보고 만족했던 시술이라서 저도 2차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추천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엘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다가 이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알쓸 신잡이었고 이 김진애 전 의원이 박경리 선생님이 다니신 진주여고를 방문하는 그런 회차였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김진애 전 의원이 스카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패널들이 물어보니까 왜 스카프 하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본인이 목주름이 너무 많아서 항상 스카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요. 전부 스카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선거 포스터도 예전에 나왔던 선거 포스터는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이런 셔츠 입으셨었고 그 다음에 좀 나중에 나온 선거 포스터에는 아주 그냥 아예 스카프를 하셨더라고요. 더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아예 이렇게 스카프를 하셨고 되게 여러 가지 스카프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노랗고 파랗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목주름,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얼굴은 관리를 해서 조금 덜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가 있지만 목주름은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이야말로 우리가 노화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나이를 숨기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목의 세로주름에 대해서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톡스는 세로주름에는 효과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나이든 여자에서의 가로주름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의 가로주름을 좀 없애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받고 제 지인들도 해주면서 기프티콘을 많이 받았던 그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술을 설명드리기 전에 목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목은 다른 얼굴 부분하고는 다르게 피지선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되게 건조해지기 쉽고 푸석푸석해지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사실 목에는 뭐 자외선 차단제나 크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목에 검버섯이나 점이나 흑자나 뭐 지저씨나 하나도 없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 노화에 비교적 취약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점 목에 뺐는데 생각보다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목주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목에 살이 많아서 살이 있는 부분하고 주름하고 경계가 많이 져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으로 목이 처지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름만 있는 경우에는 주름만 채워주는 시술 내지는 뭐 탄력을 주는 시술들을 하면 되지만 목에 살이 많은 분들은 목에 살을 좀 제거해주는 방식의 시술들이 필요하기는 하고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목주름에 대한 니즈가 정말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는 프락셀 레이저 되게 깊은 강도로 열심히 했었고 뭐 써마지나 인모드, 뭐 울세라 그리고 뭐 리쥬란, 엑소점 이런 시술들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이 시술로 정착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주름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좀 적은 편이고 오랜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얼굴도 아니고 목에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주사 한 번만으로 효과나 가성비, 지속시간 모두 잡을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리즌을 시술을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요거는 히아루론산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히아루론산 여러분들 물광주사 편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광주사를 목에다 맞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목에 맞는 물광주사가 지속기간이 짧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우리 히아루론산 주사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 수명이 몇 시간에서 길어도 2, 3일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이고 큰 마음을 먹고 시술을 했는데 멍이 빠질 때쯤에 효과도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시술을 하셨던 분들도 저 물광주사 맞았는데 효과가 있었긴 해요. 그런데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받으셨던 물광주사가 크로스링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저도 최근에는 물광주사 시술을 할 때 실도 없지만 득도 없는 것 같아서 크로스링크 되어 있지 않은 하이주류의 히아루론산 제제는 요즘에는 거의 시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히아루론산이 분해되지 않도록 약간의 조작을 가해서 크로스링크, 우리가 가교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히아루론산하고 가교에 대해서는 저희 필러 언박싱 편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히아루론산하고 가교라는 단어를 연결지었을 때 가장 유명한 게 필러죠. 아니 그러면은 목에다가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필러라는 얘기인데 기존 필러를 하면 되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요, 기존 필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술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필러를 목주름에 시술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이 필러를 목주름에 시술을 하게 되면 아주 묽은 성질의 필러라고 할지라도 티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주름은 이렇게 얕은 주름이고 주름을 움직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필러가 동글동글하게 약간 알갱이처럼 모기 물린 것처럼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좋아질 때쯤 되면 효과도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얕은 주름이기는 한데 내가 이 올록볼록한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거를 피부 깊은 쪽에 시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름은 여기에 있는데 필러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얕은 산이 생긴 것처럼 오히려 불룩 올라와 보여서 갑상선 혼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리즈는 그런 문제를 딱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개발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개발 당시부터 그런 점을 보완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게 개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필러가 약간 깊은 볼륨감, 예를 들면 코를 만들거나 팔자주름을 채우거나 이마를 좀 봉긋하게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면 바이리즈는 수분감을 좀 촉촉하게 주고 얕은 주름을 완화시키도록 개발 당시부터 설계된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약장사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술이라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물광주사는 맞고 나면 거의 한 1, 2주밖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이리즈는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시술해봐도 그렇고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 2년 정도까지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기간이 글쎄 비교가 안 될 정도? 거의 과장 좀 하면 수백 배? 이 정도로 지속된다고 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목이 피부가 얇고 넓적한 근육에 얇게 비쳐 보인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아루론산은 자기 질량의 수백 배까지도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바이리즈는 촘촘하게 주사를 해주면 목이 좀 촉촉해지면서 당기는 느낌도 좋고,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나이가 드니까 목이 약간 말라 비틀어진 오이나 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정말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돌려 말하자면 얼굴 부분에 시술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 크림을 바르고 5분도 안 돼서 건조해져요. 이런 분들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적용 부위는 이런 부분들 다 시술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까마귀 주름 이쪽 부분은 보톡스 맞으면 좋아지긴 하지만 이미 깊은 주름이 패여 있는 경우는 완화되는 게 좀 적거든요. 그런 분들 하실 수 있고, 입가 이렇게 웃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잔주름, 우리가 고양이 주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것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것도 정말 전형적인 노화의 과정인데요. 이렇게 입가에 세로주름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러로 했을 때는 약간 오돌토돌하면서 되게 어색한 느낌 생길 수가 있는데 바이리즈는 그런 부분에도 시술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미간 인상 쓰는데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시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받을 건데 제가 손이 되게 마르고 애도 되게 말랐어요. 마른 장작처럼. 그래서 손등에 우리 예전에 필러나 지방이식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바이리진 시술을 하시면 결과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이제 시술하는 장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술할 부위를 저희가 사진 찍고 확인한 다음에 마취하고 오신 거고요. 이분은 리니어펌이라고 저희 탄력 레이저를, 그러니까 에너지 디바이스죠. 에너지 디바이스 중에서 리니어펌 받으신 상태라서 약간 붉은 자국들 보이기는 하시는데요. 주름 위치는 제가 확인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술을 해드릴 거고요. 이 시술하는 장면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속시간이 긴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속시간이 일반적인 물광주사보다 길다고 해서 기존 필러처럼 혹시 오랫동안 몸에 남아서 이게 부작용이 생길까?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대충 한 1년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뭐 개발 단계에서 물성이라든지 지속 시기들을 조절을 해서 맞추어 놓은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나는 이거 절대 싫어, 이거 괜히 한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나 당연히 필러와 비슷하게 녹여서 없앨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시술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마취하시고 피부 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또또또또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 주름 바로 밑에 주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뭐 직후에 살짝 피가 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피가 깊은 곳에서 콸콸콸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 보통은 제가 시술해보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멍 살짝 보이고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여드린 이 바이리진에 내장된 바늘 자체가 연마도가 아주 좋고 얇은 바늘이라서 멍 자체도 잘 들지도 않고 들더라도 몇 주씩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지금 받으시는 분도 아주 잘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증 자체는 정말 별로 없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받으셔도 되는데, 저희 보통은 이제 마음 편하시라고 마취, 표면 마취 해드리는 편이고요. 마취하고 받으시면서 중간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아직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다 이런 경우에는 해피가스 가능하고, 요 시술을 수면 마취를 글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픈 시술은 아닙니다. 지금 이분도 시술 직후라서 약간 제가 일부러 올록볼록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도 좀 더 많이 엠보시 보이도록 시술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아루론산에 가교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당연하게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서 부위별로 또 여기는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여긴 좀 빨리 빠질 수 있기도 하고요. 시술할 때 중요한 부분은,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앞모습만 거울을 보니까 자기 앞쪽에 보이는 주름만 신경 쓰이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앞에서도 보고 양옆에서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보면서 양옆에 보이는 주름까지도 꼼꼼하게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속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올해 내가 이 수술을 받았는데 내년은 어찌 되죠? 내년에도 꼭 받으러 와야 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술을 받고 1년 정도가 지났다, 그런 경우에는 올해 시술 직후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시기보다 효과는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올해 시술 받기 전보다는 당연하게 효과가 좋으실 거고, 뭐 썰들이 분분하고 약간의 컨트로버시는 있게 마련이지만, 이런 식으로 히아루론산으로 자극을 주면 콜라겐 생성 세포들도 생기는 경향들이 있어서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받아보고 만족했던 시술이라서 저도 2차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추천드려 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밑에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